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잭슨홀 연설 때도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전인구 형님께서 어제 엔비디아의 신탁을 내려주셨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하락을 합니다. 자, 일단 주가는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펀더멘털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이번 실적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EPS는 예상치였던 1.01보다 높은 1.05달러를 발표해줬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넘긴 46.7빌리언 달러 발표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1.08% 높았던 게 문제인 것 같죠.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넘길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건데 관건은 얼마나 넘길 것이냐였죠. 자, 지금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46.7빌리언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6%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고 보면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1분기는 이 전분기 대비해서 12%가 상승을 했었죠. 자, 수요가 조금 줄어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는다라는 뉘앙스는 계속돼서 실적 발표에서 반복됐고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H100, 200은 모두 다 팔려나갔다. 또 이제 GB300 플랫폼은 주당 1000대씩 생산 중이고 3분기 내 추가 증설을 계속할 것이다. 즉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성장률 둔화를 시사하는 뉘앙스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속을 전제한 표현이 더 많았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이 엔비디아의 매출, 중국으로 출하된 GPU가 아예 제로라는 것입니다. 7월 말부터 중국향 H20 판매 라이선스 심사가 시작됐고 발급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그 라이선스로 인해 출하한 건이 없다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에 3분기 가이던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이던스 수치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데 바로 이따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지금 엔비디아가 GB300 플랫폼으로 생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7월 말에서 8월 초에 GB300 램프용으로 이 공장을 개조하고 있음을 언급을 했고요. 이후에 생산량은 3분기 내내 더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환 초기에서 이 몇 주간의 전환 세팅 기간이 2분기의 매출 인식 타이밍에 압박을 준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과연 엔비디아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인가를 보고 싶다면 가이던스를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전망을 54빌리언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잡고 있고 이 말은 결국 2분기 대비해서 15% 성장으로 다시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심지어 무서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던스엔 중국 출하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이센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빌리언에서 5빌리언 달러의 추가 출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H20 부문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가이던스가 15%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H20까지 반영된다면 그러면 성장률은 19.8%에서 26.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시총 4트릴리언 달러짜리 회사가 분기별 매출이 20% 가까이 상승을 한다. 이게 4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되시나요? 보통 이런 건 스타트업에서나 보여지는 수준이죠. 일례로 팔란티어가 이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놀라웠는데 13.5% 상승한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의 이런 GPU 판매는 그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의 커멘트를 한번 보시면 로보틱스는 디바이스단과 인프라스트럭처 측 모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이 로봇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대의 로봇을 만들게 될까요? 1억대 정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0억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100억대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로보틱스 시대란 엔비디아가 있어서 방금 질문에 생각하신 답에 그 로봇들의 몸체 개수에 들어가는 엣지 디바이스의 추론 칩은 물론이고요. 로봇 훈련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네트워킹 렉이 있고 마지막으로 로봇 개발 운영용 시뮬레이션 워크로드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엔비디아 실적 때 눈여겨보는 매출군이 있는데요.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로봇 자율주행 차량용으로 팔리는 GPU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부 짓게 되는 이 Professional Visualization 그리고 오토모티브를 유심히 봅니다. 아직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S커브의 초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ASIC 맞춤형 반도체 칩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브로드컴이 내년에 55%에서 60%의 매출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서 혹시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이 범용 GPU에서 ASIC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젠슨 황은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는 ASIC과 매우 다른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범용성 있는 가속기를 만드는 곳인데 이는 사전 훈련, 사후 훈련, 강화 학습 그리고 추론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지난번 GTC에서도 강조했었던 더 사면 더 절약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ASIC 자체도 분명히 풀스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TPU도 풀스택 시스템이죠. 다만 갑자기 새로운 연산이나 모델 구조 변경이 생긴다면 구글 TPU 같은 ASIC 시스템보다는 엔비디아 같이 쿠다 기반 라이브러리 그리고 툴들이 업계 표준처럼 그냥 쫙 깔려있는 쪽이 훨씬 대응이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을 젠슨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계 표준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영화 F1 보셨죠? 이 ASIC은 마치 F1 트랙이 맞춰진 레이싱카이고 그 트랙이 정해져 있으면 가장 강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비 올 때 웻타이어로 바꿔가면서 달려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길 자체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차량 하단이 까질 위험이 생긴다면 그리고 또 흙바닥이 된다면 이럴 때는 어디서든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아예 없는 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상치를 크게 비트하지 못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 10년짜리 AI 스토리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에 철도가 깔리면서 확장이 시작될 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곧 다가올 이 폭발적인 확장을 설명해 준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AI 철도 인프라가 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파생 상품들이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해서 이 모든 영역에 걸치고 있는 AI 인프라 회사입니다.